자, 오늘 코스피가 8,000을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 나가던 SK스퀘어 등이 크게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차는 선방을 했어요. 98%밖에 안 빠졌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양봉이 들어와 있고요. KB금융도 시장 하락 대비해서 선방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낙폭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현대차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가 빠졌는데 코스닥도 같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상 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빠졌어요. 원래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최근에 바닥을 딛고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좀 빠져버렸고, 2차전지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 로봇주들은 선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보면 로봇 관련주, 로봇이 묻어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던 제약바이오도 크게 빠진 종목도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대비해서 좀 선방을 했어요. 지수보다 많이 빠진 거는 2차전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빠졌어요. 원익 IPS 이런 것들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8,000선을 찍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8,000선 목전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8,000선을 오전에 찍자마자 하면서 마이너스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여기 추세선과 노란색 선이 있는 부분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에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전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보면은 추세선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죠. 이 삼각 수렴 부분을 보시면 추세선이 여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 1100선을 살짝 무너지는 구간인데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21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떨어지는 고점에서 요 사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가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니까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수가 왜 빠지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가를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CPI나 PPI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가를 좀 자극할 수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다시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 중에 이란의 핵을 반대하기로 했다, 그렇게 협상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떴어요.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걸 중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와 관련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 노조 파업이죠. 삼성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기대감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의 손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 타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좀 나설 것인가, 그 문제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했는데 이번에 외국인만 판 게 아니라 기관까지도 팔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보통은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계속 팔았지만 기관까지도 매도에 합세를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았어요. 꾸준하게 팔았고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나눠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매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쭉 팔았고 기관은 중간중간 이렇게 받아줬는데 기관이 이틀 연속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을까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미 최종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레버리지, 한마디로 투기성 물량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니까 2배짜리죠. 반도체 2배짜리 레버리지 투기성 매물이 빠져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선 위가 투기성 매물이 빠져나가는 자리인데 보시면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 레버리지가 지금 최종 단계에 전부 다 접근을 할 때 여기서 투기성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성으로 들어온 세력들이 여기 이제 파란 색깔 선마다 팝니다. 매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팔았고 여기서도 팔았고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파란 색깔 선마다 이제 급락이 나오죠. 파란 색깔 선마다 급락이 나오고 여기까지 떨어지죠. 다시 파란 색깔 넘어간 거예요. 레버리지 투기성 세력이 고점에서 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도 보면은 투기성 세력이 이 파란 색깔 선을 넘어가면은 팝니다. 이번에도 파란 색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투기성 세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그 선물 레버리지 그런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고점 최종 단계 파란 색깔 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투기성 매도세가 나왔다,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보여드리면 지수 선물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최종 단계에 전부 다 진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청산, 투기성 레버리지 매물이 청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기간의 매도세로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그래요. 레버리지 선물 ETF, 레버리지 선물 ETF와 그 다음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매도세가 반도체랑 코스피 레버리지 매도세가 나오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동시에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경고를 했죠. SK하이닉스도 지금 최종 단계에 근접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원달러 환율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져 주면 SK하이닉스가 폭탄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전저점까지 1420원까지 떨어지면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최종 단계를 넘어서 폭탄 단계까지 갈 수 있다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급반등해 가지고 지금 1,500원을 찍었어요. 이 1,500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지수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보셔야 되고 이런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그리고 유가의 상승, 지수의 하락이 왜 이게 나오냐를 보면 일단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가 물가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여기 물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했고, 그래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괜찮겠지 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많이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그러니까 CPI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PPI에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 이러면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코스피가 하락했는지 등등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곧 있으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2배짜리랑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짜리 나옵니다. 27일날 나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기성 세력이 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는 반드시 투기성 세력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게 더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건 뭔 말이냐? 투자금이 녹는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녹아요. 완전 도박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버리지 2배짜리는 2배짜리가 있고 3배짜리가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있는데 2배짜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뭡니까?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 돈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그냥 안 떨어지고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내 돈이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녹는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단타로 추천을 드리고, 단타가 아니고 길게 끌고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일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ETF 상품이 나오면 대부분의 업종은 상단입니다. 고점입니다.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고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험상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이번에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ETF가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 고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부터 볼게요. SK하이닉스는 보시면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 상태고 이익 증가율도 매우 높은 상태로 내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찍혀 있는 숫자들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충분히 알겠어. 얘는 계속 올라갈 거 알겠는데 단기간에 쉬지도 않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처럼 노조 이런 것도 없는데 왜 떨어졌냐, 그런 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한마디로 투기성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ETF 레버리지 아니더라도 신용으로 매매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미수를 쓴 사람도 많을 것이고 뭐 다양할 겁니다. 이러한 이제 투기적 그런 매물들이 먼저 나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투기적 매도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까지. 5일선을 이탈하고 요 정도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2단계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왜 매수를 하면 안 되냐면, 자, 원칙상 이 0단계 1단계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많이 떨어지고 가면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예전처럼 이 0단계 1단계까지 떨어지면, 이 사이로 떨어지면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부터는 분할로 모아가도 되는데, 왜냐면 1단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부터 모아가도 되는데, 만약에 2단계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패스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깊숙하게 떨어질수록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왜 떨어졌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홍색깔 선 2단계죠. 2단계부터는 세력이 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일단은 25만원까지 1차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25만원 부근 또는 1단계 살짝 25만원 위에서 반등할 수 있긴 한데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5만원 이탈한다 그러면 0단계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0단계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조 파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또 열어두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내가 삼성전자 사고 싶어. 어떻게 접근하면 최고일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만 5천 원 부근이 이 2단계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2단계 부근 일부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0단계와 1단계 사이에서 분할로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아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고 요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적습니다. 근데 제가 리스크로 생각하는 거는 투기성 매물이 나오는 거, 이거를 좀 저는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투기성 매물이 나오는 거를 저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얘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매매. 그리고 뭐 악재가 추가되면서 급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금리 인상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뭔가 강제로 밀어내는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확률이 작습니다. 한 10% 이내로 봐요. 10% 이내인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원칙상으로는 50%는 현금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보유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여기서 1차적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로 모아가시고 2차적으로는 급락에 대비해서 현금은 50% 정도 보유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돌아선다면 이번에 한 36만원 정도가 이제 가격이 있는 이 최종 단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4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확장되겠죠. 선들이 이렇게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가격이 달라질 텐데, 아무튼 이게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최종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 2단계 뚫으면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뚫으면은 한 폭탄 마지막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2단계만 뚫어주면 이번에 잘 조정을 받고 최종까지 가거나 폭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밑에서 잘 모아가시고, 얘가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거의 제 생각에 99% 확률로 반등해요.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진짜 신이 주신 기회다.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진짜 신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땡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은 현금은 확보해 두시고 여기서 분할로 모아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며, 여기서 최종 단계, 폭탄 단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좋은 기회로 보고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다. 모아가시면 좋다. 이 사이에서 모아가시면 좋아요.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현재 삼성전자가 더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내가 SK하이닉스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를 보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종 단계를 찍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폭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파업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삼성전자를 오히려 모아가는 게 좋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오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나 로봇 관련주들은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